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6.13 부동산 대책, 두 번째는 서울시의 뒤통수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거를 6.13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했어요. 발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급자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것,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것, 핵심적인 것만 오늘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 전환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청약통장에서 전환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 3개 통장에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정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청약 예금에 가입된 사람은 원래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전환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네? 그럼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똑같이 주냐? 그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상향이 된다는 겁니다. 83년부터 유지된 게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 한도인데 그것이 25만원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약통장 가입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근로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돼요. 세 번째는 빌라 거주자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비아파트 전세보증 가입 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126% 룰 알고 계세요? 어떻게 나왔다? 빌라 공시가격의 140%를 곱합니다. 그것이 이제 허그에서 인정하는 빌라의 가치예요. 여기에 전세가율 90%를 곱했더니 빌라 공시가격의 126%만 전세 보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세 5억 빌라가 있습니다. 시세 5억 정도 되면 공시가격이 한 60에서 65% 나옵니다. 공시가격 3억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3억에 126%를 곱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3억 7,8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시세 5억 빌라에 전세보증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이 3억 7,8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120% 룰의 빌라 생태계가 초토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 이것이 초토화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트 전세만 찾는 양극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국토부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공시가격 이의 신청 후 허그가 이것을 인정하면은 허그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감정가격의 90%를 적용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연간 한 2만에서 3만 가구의 이의 신청 접수를 예상한다고 해요. 다만 허그에서 인정할 경우에만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감정가를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뉴홈 나눔형의 재구조화입니다. 뉴홈 나눔형은요, 시세의 70% 이하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나중에 주택 처분할 때 공공에서 이 시세 차익의 30%를 가져가는 제도예요. 자, 근데 공공에서 시세 차익의 30%를 가져갈 때 어떻게 계산을 한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공에만 처분을 했을 경우에 30%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시세보다 좀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하도록 4인 간의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더 추가된 게, 이 뉴홈 나눔형의 입주 10년이 됐을 때 감정평가를 한번 받아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시세차익의 30%를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시세차익 100%를 수분양자한테 귀속시켜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입주 10년차 때 뉴홈 나눔형으로 받은 아파트를 온전한 내 것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정책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6.13 부동산 대책은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고요. 추가로 나왔던 소식,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어요. 왜 그러냐? 지난 6월 5일 날
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에서 보류가 떴어요. 그러면서 야 드디어 풀어주나 보다 했는데 다시 재지정이 됐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나온 것은 2020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금리 0.5% 초저금리에서 시장 과열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당시에 부동산 시장 과열 중심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죠. 그러면서 2년 이상 실수요 목적으로만 매수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갭 투자자가 차단이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대 5년간 지정이 가능하죠. 2020년 6월에 지정했으니까 이번에 지정한 게 마지막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과는 좀 논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사 좀 볼게요. 한 달 새 2억 6천만원 껑충 잠실 엘리트 3월 기사였고요. 6월 기사 보겠습니다. 16억 뛴 압구정 현대, 6억 오른 여의도 3부 신고가 행진.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집값이 더 올랐다는 거죠.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실소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취득세 중과로 똘똘한 한 채에 쏠리고 있더라.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 시기에 주택수를 늘리는 데 집중한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 채 주택을 처분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살기 때문에 갭 투자자를 제한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효과가 없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제도가 매도 물량도 줄이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새낀 상태에서 팔 수가 없다니까. 새낀 상태에서 팔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저렴한 매물이 적다는 뜻이고 매물 간의 가격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시장을 바꿀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0년 하반기 잠실 리센츠 아파트에 적용된 규제를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자, 이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적용되면서 갭 투자자가 차단이 됐습니다. 또한 LTV가 0%가 적용됐어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됐던 아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갭 투자로도 안 되고 실소자가 살려고 하는데도 대출도 안 됐던 아파트 33평이 2020년 7월에 22억 5천이었지만 2021년 10월에 26억 2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에도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거죠. 돈이 된다 싶으면 어떻게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돈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중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쌓여있고 돈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과 투자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6월 14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지금 사도 괜찮은 6억에서 11억 수도권 아파트를 추천드렸습니다. 괜찮은 호재에 그리고 황금성까지 갖춘 아파트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 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이 영상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